자, 다음은 백신 얘기, 그중에서도 자녀 백신 얘기인데요. 매크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매크로, 이거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게끔 하는 정도의 어떤 작용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매크로, 자동 프로그램이에요. 매크로 돌려 자녀 백신 예약, 당국은 사용 막겠다지만 뭐 보면은 뭐 매크로 돌려갖고 뭐 자녀 백신 예약 성공했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나 봐요. 그런데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게 차단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당국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녀 백신 당일 예약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종익 교수님. 네. 이 기사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지금. 판단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딱히 마땅히 막을 방법은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공정.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쇼가 나서 예약을 해놓고 안 오신 분이 계실 때, 예를 들면 예외로 발생했을 때 제 주변에 진짜 그야말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광클릭을 해가지고 그걸 맞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 그 정도 노력을 하면 그건 인간 매크로가 되신 건데 그건 안 되죠. 그 정도 기계를 못 노력을 당하고. 한다면 뭐 예.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건 예를 들면 매크로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새로 고침을 만약에 저희가 사람이라면 계속 그걸 눌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 부분을 갖다가. 근데 자동으로 돌려서 오는 거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백신을 갖다 가로채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공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국에서는 이래봤자 뭐 8%인 거고 어차피 한 사람이 맞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금 같은 예를 들면 접종을 받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런 식의 예를 들면 불공정한 방법을 갖다가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거기다가 예를 들면 백신 접종의 공평성 여부를 떠나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접종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을 했던 11월 달까지의 소위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기도 진짜 건강에 위협을 느껴서 매크로라도 활용해서 이걸 얻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이거를 없습니다만 정성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불법으로 봐야 되는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정부가 다 나름대로 세팅을 해서 어떤 세대는 이쯤에 맞겠다고 다 얘기한 거니까 전 적어도 자기 스스로가 광클릭이라고 하는 최대 노력을 통해서 하든지 저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좀 가급적이면 좀 적어도 전체 국민들이 다 모두가 접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상식과 원칙, 방법의 적합성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거의 매크로라는 얘기는 드루킹 때문에 엄청나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굳이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호 고문님. 매크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누가 만들었죠? 누가 만든 겁니까? 정부가 충분하게 백신을 갖고 왔으면 이런 상태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충분하면 뭐 매크로고 뭐 필요할까 골라서 맞으면 되지. 아니 그래서 지금 매크로 쓰고 하는 이 어떤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하고 나는 생각은 같지만은 예. 근본적인 문제들로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됐으면은 이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거고 사실 매크로를 쓰는 것도 자기의 접종만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저는 불법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지금 뭐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고 PC가 많이 보였지만 집에 전화기만 있는 사람은 이거 못 해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불공정성이 있는 거를 아예 근본부터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게 낫지. 혹시 추첨 뭐 이런 거는 안 될까요? 뭐가 됐든 간에. 예. 근데 추첨도 예. 물량이 모자르니까 추첨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에 항상 좀 접근을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정부에서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영호 고문님께서는 왜 모자른 겁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예, 김종욱 교수님. 이제부터 일단 8월부터 된다 그래요. 8월부터 40세 이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시점을 네. 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적어도 이제 지금 6월 말부터 7월 달까지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제가 볼 때 정부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거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 더 크게 얘기하면 화이자, 모더나 이런 데 회사에다가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충분한 백신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공급하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면 뭐 의도는 알겠습니다. 우리 고문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접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이나 접종 관련해서는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정한 룰 자체가 문제가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과 절차들을 지켜주는 게 제가 또 훨씬 더 제가 볼 때 용이하게 접종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두 분이 토론을 하세요. 지금 이게 가지고 이게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가 이 토론하시는데 조대진 변호사 이거 매크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는 이게 불법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아닌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업무 방해가 될 수가 있죠. 업무방해 가능성이 네, 네,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뭐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지금 정상적인 그 공급을 지금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경로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회를 가로채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형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네. 말씀이네요. 아무튼 매크로가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갑자기요. 지금 이런 거 쓰셔서 이제 예약하신 분이 있다 그러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이제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많은 어떤 작은 기업 또는 자영업자 분들이 뭐 거기에 의존을 하시는 거죠. 어떤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생긴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새우튀김 1개 환불. 이거 해달라는 이런 요구. 여기에 시달린 점주분께서 숨졌습니다. 배달앱 규탄 시위가 있었다. 점주들 별점 테러에 정신과 상담까지 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 회사 피해 막을 조직 만들 것이다. 뭐 약간 좀 뒤늦게 뭔가 대책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새우튀김 사태의 점주 사망, 쿠팡이 측 고객 갑질 방관했다. 뭐 이런 좀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이렇게 집회도 열고요. 항의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담겨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거 배달앱에서 뭐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 배달앱에서 이제 업체를 통해서 이제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배달이 되면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제 배달이 되어 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새우튀김을 시켰나 봅니다. 근데 먹고 이제 하나가 남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그 색깔이 변하는 걸 보고 이거 잘못된 거니까 환불을 해달라라고. 새우튀김 1개를 이걸 환불해달라. 네, 새우튀김 3개 중에 1개만 이제 2개를 먹고 1개를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업주 측에서는 그 소비자는 이제 3개를 다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만 환불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악성 댓글을 단 거죠. 아니, 그 사이에 약간 좀 언쟁처럼 뭐가 오갔나 네, 보네요. 욕설도 많이 했었고 악성 댓글을 달고 전화를 해서 폭언도 하고 이러니까 그 업주가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출혈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가맹업주 협의회 등에서 이거를 보고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악성 댓글을 이렇게 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리뷰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업체 측, 플랫폼 측의 이런 그 조치가 없다는 거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은 사실은 이 점주분들, 이런 분들이 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해결을 해주지 않았다. 뭐 이런 불만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김병인 교수. 네. 사실 지금 플랫폼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은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코로나19 이후로 이런 배달 앱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비대면 서비스들이 너무나 확산되고 있고요. 저희도 가끔 이렇게 배달 앱을 통해서 물건을 시키게 되거나 음식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정성스럽게 손글씨까지 적으면서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서의 고객 평가가 잘못되거나 혹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블랙 컨슈머라고 불릴 정도의 악성적인 댓글이 쏟아지게 되면 이것은 업주 입장에서는 생계에 완전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점주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사실상 일부 악성 소비자의 갑질 행태에 대해서 점주들이 당하게 되는 고통들 이런 것들이 터져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안타깝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된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보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뭐가 집회를 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거 대책해줘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점주들의 상황 굉장히 열악하다. 물론 정당한 소비자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시는 분도 많이 대다수가 있겠죠. 그러나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요구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점주분들이 감당을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뭐 이런 불만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뭔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어제 이런 얘기. 이른바 새우튀김 환불 이 논란이 좀 있었어요 지금. 뭔가 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기사가 되겠습니다. 요새 이런 모습이래네요. 이 제목이 굉장히 묘하게 달려 있어요. 털어도 나올 게 없다. 근데 사라지는 소매치기. 아, 소매치기가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털었는데도 마땅하게 나오는 게 없더라. 왜 그럴까요? 지갑에서 현금이 줄고 거리엔 CCTV가 늘어서 범죄 건수 매년 급감하고 있다. 소매치기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두 가지 이유네요. CCTV와 지갑에 아예 현금 자체를 많이 갖고 다니지 않는다. 그럼 카드인데 카드는 남의 카드 잘못 쓰면 바로 발각되잖아요. 뭐 이런 설명입니다. 최영우 부모님.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상황이 이렇답니다 지금요. 털어도 나올 게 없다. 사라지는 소매치기. 조선일보가 쓰고 싶었던 내용은 그게 아니라 털어도 나올 게 없다. 텅 빈 주머니 이거 아니었을까요? 아, 그러니까 없다 뭔가 사람들이 돈이 없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뭐 너무 좀 독특하게 내용적으로는-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좀 기사를? 네. 그래서 아니 뭐 경제적으로 지금 회복돼야 되는 부분들도 이제 뭐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소매치기가 줄어드는 거 대단히 환영하고요. 이런 뭐 치안이 뭐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범죄 관련 약간 연구하시는 분의 여기 설명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설명이 몇 줄 돼 있는데 요거까지 소개해드리죠. 소매치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줄었고 대신 붙잡힐 수 있는 리스크는 커졌다. 상황이 이렇다더라. 어떻게 보면 현금이 줄고 있다. 사람들이 돈이 없다. 뭐 이런 뜻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많은 주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